네, 슈팅스탁 2부 주식 썰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2부 썰전에서는 전문가님과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략주 AS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누구나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에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해결해드리고요. 채택될 경우에는 커피 교환권도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썰전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시장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SVB 사태 이후 대규모 예금이 인출됐다는 실적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시장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원화도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도 환율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6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로 코스닥은 2% 넘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죠. 코스닥을 이끈 것은 2차 전지 업종이었습니다. 과연 2차 전지가 다시 시작하는 것일지 아니면 하락에 접어드는 타이밍일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썰전 주제 확인해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관련해서 금융권 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이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사건의 개요는 다들 알다시피 현재 지금 SVB 사태로 인해가지고 했던 거고 결국에는 그 처음에 시발점이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뉴스를 보실 때마다 뭐 장단기 금리 차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계속 시장 자체에서 경기 침체나 경기 위기가 생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건데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소리는 옆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네.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게 된다는 소리는 단기로 금리를 대출받아가지고 장기로 대출해주는 은행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약세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검은 색깔 실선을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랑 2년물 국채금리의 장단기 금리 차를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제가 네모칸을 쳤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돼 가지고 미국 정부나 그 다음에 이제 뭐 FDIC 예금보호공사나 이런 쪽에서도 지금 되게 인수를 꺼려하고 있거든요. 대형은행도 그렇고요. 자,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이 그냥 혼자서 I'll be back 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냐 네. 이게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된다면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폭 자체가 이전치에는 되게 레인지 값이 넓었었는데 점점 그 스프레드 가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게 되고 이 추세가 다시 또 우상향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사라지는 순간에는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마진율이 살아나게 되고요. 그러면은 굳이 정부에 대한 개입 자체가 없이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도 죽거나 아니면은 퍼스트 리퍼블릭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이 살 수 있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퍼스트 리퍼블릭이 만약에 무너지거나 퍼스트 리퍼블릭이 만약에 현재 지금 살게 되더라도 이 이상에서는 이 은행 관련돼 가지고 이슈 자체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인해 가지고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것이 뭐냐면은 이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뱅크런 관련해서 이제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그 뱅크런 하게 된다는 소리는 이제 은행에서 맡겼던 예금들이 내 예금들은 보호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인출하는 게 뱅크런인데 뱅크런 하게 되면 그 돈들이 다 어디 갈까요?
만약에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해놨는데 네. 앵커님 같으면은 만약에 은행이 위험해요. 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행이 위험하면 그쵸. 갈 데가 없는데요. 그렇죠. 뭐 침대에 넣거나 이러지 않겠잖아요. 보통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금으로 뭐, 바꾸나요? 그렇죠. 금으로 바꾸거나 네. 아니면 주식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사거나 뭐 네. 등등등 다양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돼 가지고 이 SVB 사태 이후로 원래는 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되게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달러 인덱스랑 원 달러랑 같이 움직였었는데 네. 최근에 되게 벌어졌던 이유가 3월 달부터 SVB 사태 이후로 이 뱅크런 사태가 생긴 이후로부터는 점점 이 각국에 있는 통화마다 네. 그리고 각 자산마다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원래는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동일하게 갔었는데 왜 지금은 안 가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가고 네. 나스닥이 빠져서 우리나라 여러분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나스닥이 전날에 2% 빠졌어요. 네. 눈물을 흘리잖아요. 일단은 장 초반에. 네. 근데 예상치와 다르게 외국인과 기관이 싸그리 매수해서 급등해버리고 네. 이런 시장이 발생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SVB 사태 이후로 각 자산들에 있는 뱅크런 사태로 인해 가지고 돈들이 네. 여기저기로 지금 현재 뿌려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장단기 금리차 관련된 차트를 한 번 더 보시게 된다면은 네. 이제 단기 차이랑 장기 차이에 대한 금리 차이가 좁아지게 되는 순간에는 이제 이런 식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갭 투자해가지고 부동산 자체가 되게 지금 내가 가졌던 것 대비해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되게 다양한 레버리지를 지금 현재 꾸렸다 칩시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자가 높아지니까 금리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거를 처분할까? 아니 나 좀만 더 버틸까 네. 고민을 하죠. 와중에 시간은 지나가고 그런 와중에 그 표에서 봤던 것처럼 장단기 금리 차이에 대한 폭 자체가 좁아지게 된다라면은 네. 이제 좀 더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들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손절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기에 네. 떨어졌어요. 근데 시기를 놓쳤어, 손절 시기를. 그러다가 뭐 버텼는데 운 좋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팔지 않나요? 팔지 않거나 네. 불타기 하거나 물타기라겠죠. 이제 더 이상 여기를 안 떨어진다는 생각하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이 원래라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가 오게 되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주식을 당장 팔아라라는 여러분들 시그널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 해석을 세밀하게 시간 타임 프레임을 놔두게 본다라면은 예전에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의 금융위기가 발생했던데 그 전에 마찬가지로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졌다가 좁혀졌습니다. 네. 좁혀졌을 때 분명 그 당시 때에도 서브프라임 관련된 문제들이 대두가 됐었고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으로부터 1년 뒤 터진 거죠. 그럼 1년 동안에 어땠습니까? 이미 시장은 문제에 대한 직시를 하고 있어도 장단기 금리 차이가 좁아지다 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물타기에서 나가려는 사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산들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올라가려는 시기가 있었다 보니까 그때서야 마찬가지로 시장은 경기는 이미 꼬꾸라졌는데 자산 시장이 왜 올라가?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네. 아마 지금 시장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 같다. 네. 뭐 추후에 문제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현재부터 시장 자체에서 약간 정도의 버블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 같다라는 것을 이번에 퍼스트 리퍼블릭 관련돼 가지고 보면서 좀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좀 이것도 하나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비트코인이 3만 불 올라갔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비트코인이 지금 왜 올라갈까? 저도 이제 많이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저도 코인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스닥 시장과 좀 별개로 비트코인이 가는 시장의 이유는 최근에 이제 오늘자의 뉴스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중국의 위안화가 전 세계의 결제 통화량 중에서 달러를 압도했습니다. 네. 1% 차이로 압도를 했는데 그렇다는 소리는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 통화로서 사실상 인정받는 건데 그럼 중국의 위안화를 사실상 지금 서방 국가들이 중국이란 나라를 기축통화로 인정하기에는 껄끄럽지 않습니까? 러시아랑 이제 문제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중국의 이 위안화에 대해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친구가 무엇이냐? 이 USDT라고 해서 이제 테더라는 것인데 그게 네. 바로 비트코인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위안화랑 같이 커플링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움직임도 잡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 좀 보시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기 다른 혼자서 움직여요. 개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는 하면은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이 흐름대로 논리 정연하게 갔었지만 지금은 각 자산군들마다
그 다양한 그 자산군들만의 이벤트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 무엇보다도 지금 그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V발 뱅크런 사태 이후에 각국의 자산이 개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지면 경기 침체 시그널로 주식을 매도할 신호로 여겨졌으나 주식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 주셨고요. 또 최근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스닥과는 별개로 하는 이유가 이런 중국의 위완화가 달러를 앞서는 부분, 비트코인과 연결된 그런 부분까지 개별 종목 움직임이 있다고 체크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고 특히 코스닥이 2차 전지 필두로도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또 갈까요? 사실 네. 코스닥에서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가장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럼 2차 전지를 일단 많이 올려줬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를 왜 올려줬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왜 올려줬을까요? 다른 테마가 올라갈 게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요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항상 2차 전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 공매도인가요? 공매도였죠. 공매도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말씀드렸고요. 네. 공매도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게 공매도에 대한 이제 시나리오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 핫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상따 핫다. 네. 상한가 따라잡기, 하한가 따라잡기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하락한 이후로 반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은 에코프라는 종목 그리고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 각 2차 전지 종목들이 네. 고점 대비 30% 하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깜짝 반등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반등이 나냐? 왜 30%인가를 여러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신용 매수자들 시장에서는 여러분들 레버리지를 여러분들처럼 뭐 현물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니면 레버리지처럼 뭐 미수나 신용 거래하는 사람들, 뭐 CFD 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레버리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30% 정도 기준상에서 여기서 곱하기 2배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0%죠.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CFD나 레버리지 탑승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청산하는 구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공매도 세력들이 현물을 여러분들이 한 10만 원, 20만 원 들고 있는 사람들을 팔라고 이렇게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이 사람 절대 팔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이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사람들은 버블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 즉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네. 자, 그렇다 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고점 대비 30%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레버리지 세력들을 한번 죽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 마찬가지로 청산을 해야겠죠. 네. 공매도라는 것은 먼저 빌려가지고 나중에 사주서 물량을 맞춰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공매도가 이전에 4월 11일 날 경에서부터 이전치의 30% 정도에 대한 그래서 수익을 얻고 나서 그 다음에 공매도가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다음 현재 지금 물량을 도로 뱉어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여러분들도 시장 좀 보게 된다면은 2차전 종목 중에서 기관들이나 프로그램들 그리고 외국인들 그다음 특히나 금융투자 관련돼 가지고 상업펀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는 이유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약간 정도의 종목을 커버리겠다. 이렇게 여러 해석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까요? 라는 여러분들이 질문상에서 보게 되면은 그럼 추가적으로 레버리지가 쌓일까요? 라고 우리가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먹을 자리가 나올 수 있겠으니까 당연히 공매도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현재 지금 보게 된다면은 에코프로만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기준상에서 신용 거래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보게 된다면은 자, 현재 지금 4거래 연속적으로 봤을 때 신용 거래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된 섹터들이 다양하게 지금 현재 신용 물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 신용 잔고 자체가 지금 이전치만큼 많이 올라왔던 상태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봤을 네. 때 공매도 세력들의 먹잇감이 한 번 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가 이 박스권에서 추월하게 된다라면 다시 또 조만간에 공매도 세력들이 찾아올 수 있다 볼 수 있겠고요. 네. 만약 그렇지 않다라면 현재 지금 제가 네모칸 쳤던 이 박스권 구간 고점이 82만 원이라는 곳을 돌파하지 못한 채 현재 지금 8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 사이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박스권을 길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상승 자체가 박스권으로 제한되는 순간에는 네.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냐?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가 상승이 제한적이다. 공매도 세력들이 레버리지 탑승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 코스닥은 상승하면서 지수가 상승하려고 하면서 다른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 좀 체크하시는 게 시장 공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박스권이 이어진다는 건가요? 공매도 세력들이 그러니까 레버리지 자체가 얼마 정도 일으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먹잇감 자체가 많아지게 된다라면은 네. 자연스럽게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더 치고받고 싸우면서 공매도가 지게 되면 다시 또 주가는 급등하게 되고요. 네. 공매도가 이기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에코프로 기준상에서는 박스권 상태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러면 지수가 상승하게 된다라는 계기점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네. 자연스럽게 2차 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에 대한 순환매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나머지 섹터에 대한 순환매를 기다려보자.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시장에 대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2차 전지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이 더 가지 않고 물량을 출회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추후 상승 예상에 대해서는 박스권 예상해 주시면서 다른 테마를 조금 더 관심 갖고 보자고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썰전 강의 진행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9시부터 제프 전문가님께서 방송에 이어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이야기 또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제가 또 이제 마지막 무방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그쵸, 좀 아쉽긴 하지만 네. 지금 보시게 된다라면 코스닥 자체가 그렇고 우리나라 지수 자체가 1월 달부터 지금 꾸준하게 양봉 나왔어요.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3연봉, 네. 양봉이 3개 나오게 된다라면 네. 그다음부터는 좀 매도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게 지금 4월 현재 지금 구간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5월 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보통 차트를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락장을, 하락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그럼 그게 하락장이 맞는지 많은 사람들이 하락장으로 예측하는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여기서 기회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5월 달 관련된 시장 뷰에 대해서 공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일지 상승장일지 5월장에 대해 준비하는 자세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썰전 주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올라온 종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종목의 이름은 한국석유이고요. 매수가 12,500원, 비중 20%입니다. 오늘은 0.55% 약보합으로 1,770원 거래 마감을 했는데요. 네. 최근 고가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석유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석유 선물 관련돼 가지고 WTI를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약세였나 보시게 된다라면은 WTI 원유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이전치의 4월 달에 4월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하겠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깜짝 반등이 나섰죠. 그 이후로부터 지금 현재 이전치 83불까지 고점을 맞으면서 현재 지금 74불까지 현재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걸 감안해서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지금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많이 나왔던 이유들이 바로 이 때문이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도 그렇고 말씀드렸던 네.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지금 현재 안 좋게 나오게 됐을 때 그러니까 네. 인버스를 사는 것보다 오히려 곡물 관련주들 그리고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했던 이유가 네. 바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장 최악의 경우가 인플레이션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곡물 관련주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쭉쭉쭉쭉 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관련주도 잘 가고 있는데 유가 관련주들만
유독 약세였어요. 네. 약세였던 이유가 바로 지금 현재 WTI 선물 자체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12,500원이라면은 이 윗꼬리가 달렸을 때, 이런 꼬리들이 달렸을 때 아마 매수했던 것으로 좀 보여질 수 있겠는데, 현재 지금 WTI가 선물이 하락하더라도, 저 선물 자체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하더라도 오히려 종목 자체는 버텨주고 있다. 테마주는 버텨주고 있다는 소리는 현재 지금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전에 곡물주와 좀 유사하게 볼 수 있겠죠. 제가 곡물주를 여러분들한테 2월 달 말에 추천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네. 곡물 가격이 지금 현재 매우 하락해 있다. 그리고 곡물 가격이 다시 또 여기서 반등을 칠 건데, 그러면 우리가 곡물 관련주들을 편입하자라고 여러분들한테 네. 말씀을 드렸던 거랑 맞아요. 동일한 관점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석유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그 외에 뭐 중앙이너비스라든지 뭐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유가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유가에 대한 상승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아요. 네. 지금 현재 유가가 빠졌던 이유는 당연히 경기 침체, 결국에는 그쵸. 경기 자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침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무리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하더라도 공급 자체를 지금 아무리 줄이더라도 수요가 더 빨리 줄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하락하는 건데, 네. 만약에 경기 침체가 아니라 다시 또 경기가 좀 괜찮아지죠. 괜찮아지겠다라면 먼저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유가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유가 자체는 10,000원, 지금 한국 석유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이라는 구간 내에서 아마 10,000원 초반대나 10,000원 후반대나 이런 사이에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2,500원 정도라고 가지고 계시는데 목표가를 좀 더 올리셔가지고 물타기 좀 더 하시고 목표가 좀 더 올리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석유 WTI 선물이 하락세가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가 횡보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유가 상승 가능성 추후에 높기 때문에 목표가 올리면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진바이오텍입니다. 매수가 5,000원이고 비중 적지 않으셨는데요. 네. 오늘은 약부합 4,160원이고 이 가격이 최근으로 한 작년 8월 가격 같아요. 네. 사실 이 진바이오텍 딱 보면은 시총이 350억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스몰캡이라고 좀 부를 수 있겠죠. 네. 자, 스몰캡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전체 큰 틀 상에서 좀 보시라 말씀드렸고요. 네. 진바이오텍의 연봉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보시게 된다면은 네. 이제 지금 요렇게롬 해가지고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박스권의 하단 라인과, 그러니까 봉만 보겠습니다. 위에 실선 말고. 자, 그럼 박스권의 하단 라인과 상단 라인을 좀 보게 된다면은 5,800원에서 3,970원 정도 자리값입니다. 네. 그런데 해당 이제 종목 상담에서 말씀해줬던 가격 자체가 5,000원이라고 하면은 네. 지금 현재 위쪽 가격으로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상당 부분 좀 비싸게 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지금 진바이오텍에 대해서 연봉으로 봤었던 것처럼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정 수준량의 매출 자체는 나오는 것 같아요. 종목을 좀 더 세세하게 바라볼 수는 없겠지만 차트로만 봤었을 때도 지금 5,000원 탈출할 수 있을까요? 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네. 현재 지금 단가 자체가 이전치의 박스권보다 높은 상태로 샀기 때문에 만약에 5,000원까지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형식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뭐 28%, 23% 정도로 슝 하고 갔다가 네. 종가 그죠. 기준으로 슝 하고 내려가는 어.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경우가 나올 수 있겠으니까 하루 기준으로 크게 변동한다는 그렇죠. 건가요? 변동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 네. 같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 자체가 지금 현재 바이오 섹터로 좀 분류가 돼 있는데 이 바이오 섹터가 만약에 순환매가 돌 때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적인 종목 자체가 박스권을 돌면서 시장이 상승하려고 할 때 그런 순환매가 돌다 보고 순환매가 돌게 되면 당연히 엔터와 바이오는 당연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 코스닥의 주요하는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진바이오텍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5,000원 오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면은 딱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바이오텍 시총작은 스몰캡 종목입니다. 연봉으로 볼 때 박스권 상단 가격에 매수하셨는데요. 탈출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수 변동성으로 하루 중에도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2차 전지 이후에 순환매 돌면서 테마 움직일 때를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종목의 이름은 감성코퍼레이션, 매수가 2,400원, 비중은 적지 않으셨고요. 오늘 상승하면서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십니다. 네. 네, 언제 매도할지 여쭤보시는 걸까요? 이럴 때가 이제 또 고민이죠. 네. 여러분도 항상 이제 종목 상담을 받게 되면은 사실 대부분 다 이제 물리신 분들 많이 그쵸? 보시는데 네. 플러스이신 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또 고민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요새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가 조금 올랐네요. 뭐 한 10% 올랐네요. 팔까요? 했을 때 작년에 그렇게 말하면은 네. 파세요라고 하면은 네. 돌 날라오죠. 몇 배 올라갔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보니까 네. 이제는 내가 수익권이더라도 정확하게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뷰를 좀 공유를 받고 싶다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브랜드 관련돼 가지고 의류 사업입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앞서 부분에서 썰전했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중국이 네. 결제 통화 자체가 달러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넘어간다. 상위하다라고 네. 말씀드렸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추후에 제가 종목 관련돼서 가져왔던 종목들도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의류 관련되면은 결국에는 중국입니다.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용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엔 중국 시장 관련해서 좀 노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자체를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럼 지금 자체에서 좀 매도를 하는 시기보다는 암호화폐도 있고 지금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자체에서 좀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하시면서 아무래도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이전에 4,000원치가 현재 좀 고점이었는데 4,000원치 넘을 때까지 좀 더 홀딩하시는 게 좀 상당 부분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게 되면 암호화폐 소프트웨어 관련된 개발업체라고 보게 되면은 생각났어요. 이 종목은 이제 암호화폐 관련돼 가지고 상승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금 관련주랑 비슷하게 네. 안전자산 종목이랑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테마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좀 단가도 괜찮다 보니까 현재 지금 평단가 기준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좀 홀딩하는 식으로 아마 올해 내내 좀 홀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성코퍼레이션 의료 관련주도 안전자산 관련 종목으로 4,000원 넘어서거나 좀 올해 안까지 장기적 관점으로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철강 관련주 대호 특수강이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6,400원, 비중이 꽤 큽니다. 40%인데 오늘 올랐지만 5,450원이고 네. 좀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동일했던 관점이죠. 똑같이 시가총액이 똑같이, 400억입니다. 네. 스몰캡이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연봉을 좀 보시라. 연봉을 스몰캡은 연봉을 봐라. 그렇죠. 스몰캡 네. 연봉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스몰캡 기준상에서 시가총액 500억, 뭐 한 300억, 500억 요 정도 상에서 있는 시가총액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사람들이 연봉을 보면서 그러니까 적금 들듯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3년 내지 4년 이렇게 실적 자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뭐 대우투수강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지금 뭐 5,000원대에서 만 원대까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되게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나 아니면 네. 전략자 같은 경우에는 네. 5,000원대에서 되게 많이 대량을 삽니다. 네. 그것도 달마다 사요. 적금을 들듯이. 네. 그다음에 3년 만기로 해가지고 3년 뒤에는 가격 자체가 점핑될 수 있으니까 매도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런 스몰캡을 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거 첫 번째로는 윗골이 나왔을 때 매수를 잡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거는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내가 윗골이라고 아는 순간부터 손절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아마 6,300원의 단가도 마찬가지로 윗골일 때 물렸던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윗골이가 아닌 이상 이 종목을 쳐다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윗골에서 지금 물리셨는데 전체 큰 틀상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가격은 좀 우하향이지만 네. 전체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가격 자체가 5,000원에서 그다음에 15,000원대까지로 18,000원대까지로 변동성을 좀 그려주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많이 빠지게 된다면 한 4,000원 초반대까지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 17% 정도 더 빠질 수 있지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조금 더 기다리게 된다라면은 철강 결국에는 그거죠. 경기가 지금 현재 침체 가능성이 있지만 네. 마찬가지 아까 한국 석유랑 동일한 관점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이제 다시 또 침체가 아니라 조금 더 소프트하거나 아니면 경기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는 다시 또 철강 관련된 종목이나 구리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기다려보시고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우특수강 보유로 경기 침체가 잦아들 때 주가 시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좀 보유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미래반도체이고요. 매수하신 가격 28,500원, 비중 10%입니다. 네. 오늘 11% 크게 밀리면서 22,000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반도체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치에서 많이 상승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처음에 최초에 이제 상장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봤었을 때 2배수, 200% 정도 이상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네. 종목이 상승한 다음에 37,900원에 대한 고점을 찍어준 상태 내에서 고점 대비해서 지금까지 지금 한 40% 가까이 밀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고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는 다 마찬가지로 보호해소 물량을 좀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이 많이 밀렸던 이유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2차 전지 필두로 많이 상승했었고요. 나머지 섹터 같은 경우에 좀 더 하락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좀 가졌었는데 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치에 있었던 갭 자체에 대한 분량들을 메꿔주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갭을 메꾼다는 소리는 현 시간부터 박스권 자체가 많이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그럼 박스권의 저점이 어디냐? 이걸 네.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량 매수자 자체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는데 언제부터 대량 매수자가 다시 또 매수를 할 것이냐? 지금 그거를 찾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추가적인 낙폭 자체가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만약에 낙폭이 있다가 어느 특정 라인에서의 밑꼬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밑꼬리 나온 다음부터는 약간 정도의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박스권의 저점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단가 기준상에서는 28,500원인데 그러면은 박스권에서 저점을 확인한 다음에 물을 타시고 탈출할 가능성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평단가를 낮추시려면은 지금 낮추시는 것보다 나중에 밑꼬리가 나온 순간부터 물을 타시면서 평단가를 낮추시는 게 상당 부분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미래반도체가 상승할 건지 하락할 건지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는 추후 관점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반도체까지 종목 상담 들어봤습니다. 더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 있습니다.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AS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포트폴리오 AS 시간이죠. 전문가님께서 매주 목요일 추천드린 종목에 대해서 어떤 전략도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지난 방송 전략주였던 4월 21일에 매수했던 네. 구리 관련 종목 네. 이구산업입니다. 네.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으로 수익률 10% 달성 후에 네. 좀 조정세 나오고 있고요.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중에 많이 다뤘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구산업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가 진입했던 단가에 비해서 네. 지금 이제 21일 금요일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네. 일봉상 이제 윗꼬리가 달려 있는 이제 망치 형태의 이제 음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제가 진입했던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시점 비해서 목표가까지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봤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리 관련주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하시는데 네. 사실 이게 철강과 좀 구리랑 좀 다른 면모로 좀 가는 모습들이 잡혀집니다. 그럼 구리가 지금 왜 이렇게 가느냐? 결국에는 중국의 리오프닝이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자체가 지금 시장 내에서 항상 중국은 이전치의 GDP 발표라든지 네. 실적에 대해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항상 몇 번 상위를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구리 관련돼 가지고도 지금 현재 올라가는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중국의 지금 리오프닝을 시작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 황사나 미세먼지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공장을 얼마나 많이 돌리는지 네. 코가 아파 죽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리 가격 자체가 지금 선물 가격에서도 많이 상승하거나 그렇게 크게 다운되거나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내 리오프닝 자체에 대한 퍼포먼스를 얼마 정도로 멀티플을 측정해야 되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항상 시장은 여러분 되게 단순합니다.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알고 있어요. 잘 될 것 같아. 얘가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얼마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강하지만 결국에는 좀 강한 식으로 좀 우상향 좀 그립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그랬고요. 네. 과거에도 이제 게임주도 그랬고 메타버스 관련주도 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구리 관련돼 가지고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결과치는 3분기, 4분기에 나오는데 네. 그럼 현재 지금 2분기의 초입 부분이다 보니까 2분기 내에서 구리 관련된 변동성이 상당 부분 좀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먹을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현 구간 내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보시게 된다면 저점 구간이 5,080원 정도로 5,000원이라는 라인대를 잡아줬어요. 네.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단기적인 반등 자체가 오늘까지도 이어졌는데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만약에 여기서부터 5,000원이라는 라인대를 지지를 한 번 더 해준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리 관련주 이구 산업에 대해서는 5,000원 라인 지지받는다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 22일에 매수했던 곡물 사료 관련주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지난주 AS 때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까지 시세 나올 수 있다. 네. 긍정적 의견 주셨고 맞습니다. 어제 상한가도 오늘 장중에 21% 윗골이 네. 달긴 했지만 네.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이후부터는 조금 이제 정리해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끝났죠. 네. 이제 인사 드려야죠. 네. 이제 이 정도 올라갔으면 됐잖아요. 그쵸, 네. 자, 이게 사실 장난이고 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여기 여러분들 노란 색깔 7선상에서 보였던 부분상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던 부분은 되게 단순합니다. 시장 자체가 2월달 시장 내에서 2차 전지가 되게 강세였던 시장 내에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만 쫓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럼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제 매크로 전략 자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주식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거고 네. 계속적으로 빠지는 종목이 있을 거고 옆으로 기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2월달 시장 내에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되게 느릴 것이다. 그리고 금리를 오히려 인상을 더 못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 환호하면서 2차전지가 급등하게 되고 네. 전 종목 지수가 상승하게 됐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거와 반대되어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은 오히려 약세이거나 보합 정도 수준인데 다시 말해서 한쪽으로 너무 많이 시장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네. 반대쪽에 대해서 만약에 그게 불거지면서 이슈가 살아나게 되면은 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다시 또 쏠림 현상이 있겠죠. 관심을 받으면.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건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뉴스상에서 나왔던 이슈가 뭐 곡물 관련된 협상 자체가 되게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여러분 이거는 중단으로요. 네. 매번 나왔어요. 아, 그쵸, 맞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안 올랐어요. 그럼 왜 지금 왜 오르냐? 네. 결국에는 시장 내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면서 그것이 바로 2주 전에 있었던 영국에 대한 CPI가 처음에 트리거를 작용하면서 야 이거 CPI 자체 작년에 비해서 지금 빠지고 있지만 되게 더딘 속도로 빠지고 있고 이거 이러다가 박스권 기다가 한 번 더 반등해가지고 CPI까지 올라가면 어떡해? 그러면 금리 상승을 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시장 자체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우려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나 그 외의 곡물주도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 지금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슈와 상관없이 매크로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익 실현 곡물 관련주도 지금 차익 실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치에 있었던 멀티플들을 지금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음 주 내에서 이제 FOMC가 있고 그 추 뒤에도 이제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게 됐을 CPI 랑, 때 네. 만약에 CPI가 우리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네. 미래생명자원 자체는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못 올라갑니다. 이미 그거에 대한 반영치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좋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네. 급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떨어지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떨어진다. 네. 어쨌든 비슷하거나 떨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자체적으로 곡물 관련주들을 만약에 조금 더 떨어졌을 보유하시다면? 때 보유하거나 진입하거나 이런 것도 좀 위험한 선택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는 추구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수익 실현 쪽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17일에 매수했던 한미글로벌. 이 종목도 되게 신기했던 게 네. 33,000원 지난주 때 AS 주시고 네. 금요일 날 또 14% 급등 보이고 네. 지금 또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33,000원 이 구간인데 네. 그럼 다시 또 매수해도 될까요? 이제는 33,000원이 아니라 네. 이제 세력들도 좀 높일까요? 가격을 시간이 지나면은 네. 조금 더 떨어뜨려야죠. 싸게 아, 사야죠. 네. 이전에 33,000원이었지만 이제는 31,000원 정도로 아, 지지압을 네. 좀 보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대만은 죽지 않는다.
맞아요. 바둑을 둘 때도 되게 크게 올라갔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죽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이슈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네. 뭐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빈살만 와가지고 이제 관련돼가지고 네옴시티 관련주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멀티플 이미 받은 거 아니냐 볼 수 있겠고 건설사 관련돼가지고 지금 부동산 자체가 되게 안 좋은 시장인데 왜 이 종목은 상승하는 것이냐 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상승하는 이유는 수급적인 영향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변동 그 박스권 내에서 24,600원 내에서 39,250원이라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31,000원보다 좀 더 상위에 있었을 때는 상승으로 좀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31,000원을 깨는 순간부터는 3만 원도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적으로 26,000원, 27,000원 내에서 매수를 노려보시는 게 상당 부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자리밖에 안 나올 수 있겠고 오히려 네. 시세는 좀 더 나왔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급등하게 된다라면은 이제부터는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승을 크게 했었을 때 진입하는 것은 조금 더 자제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상승 요인 수급 측면 짚어주셨고요. 31,000원 선 상승한다면 단기 전략, 그리고 31,000원 선 이탈되면 26,000원, 7,000원에서 저가 매수 가능 전략으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1월에 매수했던 금 관련 종목 엘컴텍입니다. 네. 매수가 1,291원이고 지금도 이미 많이 수익권인데 네. 금요일부터 이번 주 조정세 나오고 있고요. 네. 지난주 때 2,000원 이하는 매수 유효하다 말해주셨거든요. 싸죠. 네. 그렇죠. 싸다. 네, 싸다.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싸다가 작년에 2021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뭐 할인한다. 근데 할인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1년 내내 할인이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 종목은 그러냐? 이 종목은 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 내에서 제가 앞에서 썰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되게 디커플링으로 갑니다. 조금 더 말씀을 깊게 말씀드리자면은 각 자산군들마다 움직여요. 지금 현재 그 이유가 뭐냐면은 SBB 사태 이후로 네. 미국에 있는 지방은행 자체에서의 자금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자금들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은행에 대한 예치를 했었는데 은행이 지금 망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뱅크런 하게 됐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애플이라는 주식을 살 수 있고요. 삼성전자 살 수 있고요. 2차전자 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금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금 관련돼 가지고는 단일 통화 기준상에서 봤을 때 금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금 관련된 선물 차트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 관련된 선물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네. 주봉 기준상 봤을 때 지금 올타임 하이 찍을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네. 올타임 하이라는 건 역사적인 신고가가 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지금 2072불이 지금 현재 역사적인 고점인데 현재 지금 금 관련돼 가지고도 봤을 때도 2072를 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금 관련된 테마주인 엘컴텍도 마찬가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럼 엘컴텍이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게 되는 거 종목이 아니라 이 종목 자체를 좀 더 길게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흡 자체를 짧게 가져가는 것보다 오히려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드 자체가 주봉 기준상에서 2072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는 순간부터는 올타임 하이를 찍게 되고요. 그러면 금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그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의 관련주인 금 관련주인 엘컴텍도 마찬가지로 상승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박스권 내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전치에서 2,200원이라는 구간 내에서 계속적으로 윗꼬리를 만들고 있고 이전치에 있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2,000원 이하에서는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엘컴텍 보유로 금 가격 상승과 함께 신고가 나올 수 있는 점, 그리고 대응으로는 장기 전략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4월 7일에 매수했던 ABL 바이오입니다. 조정세 보이면 오늘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네. ABL 바이오는 어떤 전략 자, 필요할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ABL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전지가 현재 지금 계속적인 랠리 중인데 그쵸. 2차 전지를 제외하면 코스닥 상위하는 종목 중에서는 바이오입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 맞아요. 중에서 우리가 셀트리온을 매수할 것이냐, 셀트리온보다 바이오 종목에서 괜찮은 친구를 좀 많이 매수하는 게 상당 네. 부분 전략상에서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3년 연속 JP 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참가했고 국내 관련돼 가지고 되게
네. 관련돼가지고 제약 클럽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월봉상에서 봤을 때도 주가적인 추이로 봤을 때도 계속 일시적으로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데 현재 가격이 매우 쌉니다. 네. 싼 가격이고 이 기업 자체의 퍼포먼스도 낼 수 있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게 상당 부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2,000원 이하로 오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바이오라는 섹터를 사고 싶다. 22,000원 이하에서는 계속적인 여러분 매수하시면서 홀딩하시는 게 상당 부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가격에서 매수가 유효한 거네요. 유효하죠. 네, 유효하죠. 22,000원 가격 매수 유효하다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이번 주 당분간 이제 안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략주 좀 기대를 해볼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제가 네. 앞서 스토리텔링을 좀 곱씹어 보자면은 네. 결국에는 지금 상태에서 유리한 게 몇 개 없었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체가 좀 벗어나면 올라오는 종목들. 그렇죠. 네.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중국이 현재 지금 최근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미국 달러보다 좀 더 유리하게 결제 통화를 가져가고 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중국 관련된 관련주가 없을까? 그러면 중국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생각했던 게 화장품 관련주, 뭐 OTT 관련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반도체가 하락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네. 반도체를 이제 제재 수출하지 말라고 네.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그러면 수출이 막혔다 보니까 하락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오히려 중국과 관련돼 가지고 좀 밀접하게 수출이 반도체를 제외해서 용이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통신 장비입니다. 무선 통신 장비. 그럼 중국에 대한 시진핑에 대한 생각도 알아볼 수 있겠는데 네. 시진핑이 이제 올해 신년사에서 말했던 것 중 한 인프라. 개가 그렇죠. 네.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네. 동수서산이라는 프로젝트를 말했습니다. 동수서산이라는 거는 동쪽에 있는 이제 인프라 관련된 도시들, 뭐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인프라 산업 자체를 서쪽으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네. 데이터 센터로 옮기는 거죠. 네. 그러면 그에 맞게 많은 전선들과 무선 통신 장비들이 분명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최근에 5G 관련된 문제들이 많았었지만 네. 현재 지금 중국이 만약에 다시 또 부상하게 된다라면은 5G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을 제가 또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T, EJX라는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사실상 에너지 절감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또 이제 이슈가 많았죠. 이슈가 많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 관련돼 가지고도 사업을 진출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올 초 같은 경우에도 SK 브로드밴드와 같이 이제 공급 협약을 맺으면서 통신 장비 관련돼서 와이파이랑 이런 것 쪽으로 AP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 같은 경우도 가격 대비해서 봤을 때 조금 더 좀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더 이제 우상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네. 현재 지금 이전치에 봤던 2,000원이라는 라인대를 계속적으로 좀 지지해주고 있어요. 지지해주면서 이제 상승하려는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낙폭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상하게 된다라면은 좀 상위 가격으로 좀 우리가 좀 더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략주 힌트 들어봤습니다. 중국 부산과 함께 5G 관련주 드렸고요. 에너지 절감 관련 산업 진출, 또 SK 브로드밴드 공급 계약 부분 말해드렸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이제 10분 후입니다. 9시부터 제프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5월달 관련돼 가지고 5월달이 매도의 장인가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가 네. 이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과 속 시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번에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할 수 있겠는데 네. 금리 인상이 끝난 이후의 시장이 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항상 말씀드렸을 때 언제 팔아야 되느냐 금리를 인하할 때 팔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꾸준하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네. 관련된 이유들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이후로부터 시장을 봤었을 때 그럼 지금부터 과하게 매수해도 되는 것이냐 올라가는 것이냐 떨어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5월 시장을 준비하는 자세와 함께 FOMC 이후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며 제프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10분 후부터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